좁힐 수 있는 데까지 좁혀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배로 선순환시킬 것인가. 한정된 시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그에 따른 그 생각들이 달라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좁힐 수 있는 데까지 좁혀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튼 서로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중에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정확한 어떤 팩트 확인 과정도 필요해서 그래서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결론을 내게 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게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좀 더 수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갈등 이슈들은 그렇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론조사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그 여론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국가적인 어차피 선택의 문제가 따르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라든지 이 부분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특히 선거가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소수의 반대 집단이 과잉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간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도 책임성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반대하는 이유가 공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관광객 그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공항이 필요하지만 지금 공항으로 되지 않느냐, 라고 그걸 전제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질적인 이유는 자기 지역보다 멀리 공항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그걸 근거를 밝히고 좁힐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는 최종 선택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 그걸 뭐 여론조사라든 투표를 하든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서로가 그냥 갈등만 되고 있는데 이거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건 사실은 갈등 해소도 안 되고 사실은 정부의 전문적인 책임성도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4년 내내 이걸 방치하다가 막판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건 저는 갈등의 어떤 그 내용적인 해소 부분에서도 부족하고 설사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무산시키든 강행하든 이건 어차피 아직 반대측이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사업 아닙니까? 근데 국가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정치권에다 이걸 맡겨놓으니까 사실은 이게 4년 내내 표류를 한 거거든요. 난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나는 그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대신 근데 어차피 수용성을 높여야만 정책의 원래의 뜻이나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저는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덕도 공항 아무런 전문가들의 심의 과정이나 아무런 여론에 대한 수렴 과정 없이 대통령이 가서 직접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 차이가 이렇게 선택적 공론조사는 저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그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공론조사할 거면 보편적으로 해야 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건 보편적으로 들어야지 선택적으로 내가 이쪽에는 이렇게 해야 표가 되고 이쪽은 반대파들이 우리 편이고 하니까 그쪽은 반대파들을 설득해오기 전에는 한 발도 안 나간다 해서 끝까지 밀어버리고 우리 편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가서 반대하는 장관 보고 당신 추진하시오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선택적 의사결정, 선택적 결정, 선택적 정의가 문제가 된 선택적 정의는 불이입니다. 기본소득이란 게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아직 복지가 부족하거든요. 기존에 부족한 복지를 더 강화시키는 데 우선권이 있어야지 그 부분은 팽개친 채로 n분의 1로 모두에게 나눠준다. 일단 그런 점에서 기존의 복지국가를 후퇴시킨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군 인구 어차피 일어나고 실업자 어차피 늘어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를 더 넣어주지 않으면 어차피 후퇴하게 돼 있거든요. 고령화, 저출생 그리고 일자리 양극화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시급한 일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냥 누구나 준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당장 내한테 현금이 들어오는 거에다만 이제 시선이 쏠리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돈 줄 테니까 표 주라는 돈표 정책이고요. 복지국가의 발전을 사실은 포기시키는 정책이죠. 물론 이재명 지사는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할게 라고 얘기하는데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지금 뭐 10조를 돈을 넣는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뭐 지역 화폐로 그 기존의 이 지역의 그 자영업자들한테 매출 올려주는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더 급한 것은요 기술 전쟁이고요. 그다음 지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들의 양성이고 그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에서의 실업보험, 그다음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의 육아휴직, 그다음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 지금 대학에서 받은 교육과 자기 취업 준비와 이 기업의 일자리가 서로 따로 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보다 일자리의 기술을 높이고 일자리의 훈련을 높이는 이쪽에다가 실제 생산적인 투자를 그리고 일자리 중심의 투자를 해줘야 우리 생산이 늘어나가면서 전체 이게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경제가 올라가는 거지. 골목 상권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보다 이 생산 파트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 부분에다가 그냥 이 돈을 넣는 게 전체 경제를 올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실제 생산과 기술과 일자리 인력에 대한 경제의 몸통에 대한 투자 없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게 그냥 임금을 올려주면은 돈을 많이 써서 경제가 성장할 거다. 그다음 저 상권에다가 소비 금액, 소비 쿠폰을 뿌리면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것은 원인과 결과가 바뀐 그런 면에서 효과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효과가 없지 않겠죠. 자영업자들이야 좋아하겠죠. 근데 효과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돌리기에는 너무나 틈새 시장 내지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과정입니다.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골목 상권에 쿠폰 뿌려가지고 경제 성장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부분적인 정책일 수는 있으나 부분적인 소비 정책 진작 정책일 수는 있으나 이 경제 전체에 대한 정책은 아닙니다. 저는 성장이 분수 효과에 의해서 성장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장은 당연히 기업이 주축이 되고 일자리가 주축이 돼서 성장을 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분배로 선순환시킬 것인가? 선순환 펌프가 고장이 나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기업과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뿌려주고 그 돈을 쓴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간다? 그것은 진짜 경제 아주 기초 이론 자체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서민을 위한다라는 그 아무리 그 구호가 좋아도 이게 경제 원리와 그리고 현실의 경제 주체들의 어떤 그 행동 방식 이거와 동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만약에 5년만 더 하면요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한참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어떻게 분배를 개선할 거냐, 어떻게 일자리와 복지로 이걸 선순환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기업은 알아서 돌아갈 테니까 놔두고 그냥 돈 뿌려주면 돌아갈 거다. 이거는 돈 줄 테니까 펴주라라는 4년 내내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세금 가지고 돈 뿌려가지고 표를 얻겠다라는 집권 연장밖에 안 돼. 돈표 정책입니다. 이건 경제와는 동떨어진 이론이죠. 나는 국민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